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1.6%입니다. 아마 3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좀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동향 내용하고요.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 몇 가지 주가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수출은 전반적으로 아주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평균 수출이 1% 감소했는데요. 6월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도 3.3% 증가했는데요. 무역 수지가 91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작년 6월에 83억 달러 흑자였는데요. 작년 6월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6월 일평균 수출이 28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작년 9월 29억 3천만 달러였는데요. 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주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추이를 보면요. 작년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에서 5월까지 수출이 1%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6월에 수출이 4% 증가하면서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까지 수출이 약간 감소했습니다만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문제인데요. 3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 같습니다만 저는 4분기에는 한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증가하면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수출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게 OECD에서 발표하는 G20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나 G20 선행지수가 잠깐 추측거리다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G20 경기가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요. 여전히 반도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1.6%입니다. 6월 한 달만 보면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이 우리 수출 중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미국으로는 좀 부진합니다만 유럽, 아세안 쪽으로 자동차 수출이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6월 중 자동차 수출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박, 월별로 변동성이 심합니다만 63.4%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이쪽에도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과 추이를 보면요. 반도체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반도체 비중이 20.8%로 그때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급감하다가 올 1월에서 6월까지 보니까 21.5%로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월 한 달로 보면 25%입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는 게 선박입니다. 선박 비중이 아직도 4% 안팎입니다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게 반도체고 그 다음에 선박이다. 자동차는 미국 쪽으로는 좀 부진합니다만 유럽,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되면서 11% 안팎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석유와 철강입니다. 이쪽은 계속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지역별로 수출 비중을 보면요. 우리 수출이 잘 되는 데가 아세안, EU, 인도 쪽입니다. 이쪽 쪽으로 꾸준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으로는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습니다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6월 중 2위 아직도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중국으로 수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거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 소비가 아직도 부진한 것 같습니다. 중국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도 2.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경제가 계속 6% 안팎 성장하면서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장기 우리 수출에서 지역별 비중을 보면요. 중국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2018년에 26.8%까지 급증했었죠. 이때 중국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가잉 투자 문제로 중국 경제 기업 부채, 은행 부실해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18.2%, 미국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은 2000년에 22%에서 IT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2011년 무렵에는 거의 10%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최근에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비중이 중국 비중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비중도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비중이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게 아세안이고 인도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우리 수출 비중이 20%를 약간 넘어서면서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EU 쪽으로 수출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세안, 인도 쪽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마 우리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평균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반영해가지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그러나 일평균 수출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해본다면요. 6월 말 코스피가 3071.7이었습니다만 일평균 수출로 평가해 보면은 2909.67 정도 나와요. 코스피가 약 5.6%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지나치게 가대평가된 정도는 아닌데요. 문제는 7월에도 6월만큼 일평균 수출이 증가할 것인가. 그 가능성은 제가 좀 낮아 보입니다. 7월 일평균 수출 금액은 아마 6월보다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 수준 주가 유지한다면은 7월에는 가대평가가 더 확대되는 거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반도체 수출이 149억 달러였는데요. 물론 제 예상치는 154억 달러였습니다만 제 예상치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은 계절 요인이 좀 많습니다. 아마 7월에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반도체 수출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아마 3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일평균 수출도 금액상으로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좀 조정을 거칠 수 있다. 물론 연말까지 추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어지는데 아마 3분기에는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반도체 수출 금액 자체도 좀 줄어들면서 주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월말 월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우선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 발표하면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감소했고요. 선행지수도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보고 1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하락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상승 과정에서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됩니다만 그게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에 선행하는데요. 5월까지 상승했고 아마 6월 또 상승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발표되면은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선행지수가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크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가 좀 격차가 큽니다. 미 연준과 파월 의장도 미국의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다. 미국 같은 데는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이축되는데 아직 실제 소비는 그렇게 이축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하고 하드 데이터가 차이가 있다는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소프트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6월에 108.1로 급등해 버렸습니다. 우리 가게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 주가 상승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소비 심리지수는 급등해 버렸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그 뉴스 심리지수라고도 발표하는데요. 이거는 언론에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냐 이걸 평가해가지고 하는데 뉴스 심리지수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소프트 데이터는 많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드 데이터는 아직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게 소매 판매인데요. 이거는 뭐 불변 가격, 경상 가격 이렇게 나누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경상 측면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경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만은 최근에 1% 안팎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심리 지수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매 판매가 진짜 증가할 것인가, 소비가 증가할 것인가,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정부가 조만간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가게한테 작게는 15만 원, 많게는 52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마 소매 판매도 증가하지 않을까, 심리하고 실제 소비 데이터하고 괴리가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때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따로 나눠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수출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한데요. 전반적으로 추세는 조금씩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거의 다 내수산업이죠. 이거는 이미 저점을 치고 완만한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률은 많이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 작년 2.0% 성장했는데 저는 올해 2.9% 안팎 성장할 텐데요. 올해 경제 성장 내용은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일 것이다. 아까 소비 심리 개선되고 소매 판매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내수가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요. 올해 보면 내수주가 수출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전반적으로 제가 수출도 4분기에는 증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걸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게 GDP 성장률이죠.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는 0.0%였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 가서는 수출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면서 한 1.6% 정도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감소했지만은 GDP로 보면은 저는 1, 4분기가 저점이었다. 이걸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했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앞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런데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조금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만은 소위 H 필터,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에 의해서 추세를 구하고 그 추세에서 실제 코스피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걸 평가할 때도요. 6월 말 현재 한 14%나 지나치게 추세에서 2로 벗어났습니다. 조정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이나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로 보면은 우리 경기가 1, 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서서히 접어들고 주가가 좀 미리서 반영해서 오르고 있습니다만 주가도 더 오를 텐데 단기적으로는 일평균 수출이나 HP 필터의 추세에 비해서 2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승 국면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정이 온다면은 주식 비중을 확대할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